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내가 예상을 하기를 어,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금요일장이 흘러갈 거다. 근데 그쪽 방향으로 미국이 목요일 장을 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일 거다, 흔들 거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나는 흔든다고 봤는데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개장을 하고 다우가 2.6%가 떨어지고 나스닥도 2.2%, S&P 500도 2.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92, 거의 3%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유로 이런 걸 보면은 뭐 한 3.6%에서 4.75%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유로 스톡스 50이 유럽 전체를 나타낸다 보면은 4.7%나 떨어졌습니다. 거의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 많이 올랐던 거를 갖다가 하루 만에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한 겁니다. 거의 뭐 한 달 동안 올란 거를 갖다가 뭐 하루 만에 다 반납하다시피 했습니다. 본 크기로 볼 때. 뭐 하루 만에 한 달 올른 것보다 더 많이 반납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내가 예측을 했지요. 일찍이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377.65로 선물이 끝이 났습니다. 밤에 끝이 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요. 377.65 같으면은 377.5가 대략 3640포인트쯤 됩니다. 그러니까 3700이 뭐 거의 깨졌다고 보는 게 맞지요. 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3700이 아니고 377.5, 377.5니까 2870, 2900이 끼워지고 288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2880포인트. 자, 2880포인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 어떤 조정이냐?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면은 절반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지죠. 이 정도 같으면 2785. 야간에 2880이니까 요 정도 떨어진 겁니다. 요 정도. 요 추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 추세보다 더 떨어질 때, 요 내 거는 추세 있지요. 더 떨어질 때, 요때 한번 더 떨어졌다가 반등이 올라가고, 요때는 한 며칠 머물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이 저점을 깨는 돌파갭이 나왔는데, 이 돌파갭이 좀 찝찝하기는 하지만은, 글쎄,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원래 바라보던 거는 A, B, C의 1, 2, 3, 4, 5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었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A, B, C 해가지고 요 내려오면은 이 전체를 하나의 하락 A파로 보고 그 다음에 반등 B파로 보고 다시 재차 하락 C파로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A, B, C로 떨어지든 1, 2, 3, 4, 5로 떨어지든 떨어진 다음에는 반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등에서 1, 2, 3, 4, 5가 진행될 때 나는 이 고점을 갖다가 선물과 코스피 200은 뚫었거든요. 쌍봉을 쳤습니다. 살짝 뚫고 쌍봉을 쳤습니다. 보다시피 요 고점을 뚫었지요. 갭은 못 메웠지만은 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물도 이 고점을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유독실이 코스피만 못 뚫길래 조만간에 뚫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페이크였습니다. 요 흑삼병이 나타나면서 흑삼병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 페이크에 속은 거지요. 미국장이 목요일 날 열리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 하루
지표를 제대로 못 보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뭐 사단이 해야 되나 뭐 사단이 났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은 내가 하락 추세라 그랬고 반등이 상당히 올라왔다가 빠질 거라고 봤는데 뭐 약하면 쌍봉 정도로 봤는데 선물과 코스피 200은 쌍봉을 쳤고 코스피는 쌍봉도 치지 못하고 빠지고 있고 야간에 보면은 2880 정도로까지 내려온 거 보니까 일단 우리 월요일장 시작하면은 갭으로 이거 뚫고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을 때 갭 하락으로 돌파 갭 일어나는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아주 드문 현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 이후에 어찌 될런지는 상당히 궁금한데 나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날 하루 종가 대비 하루 저점을 깼다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거든요. 이날도 1, 2, 3, 4, 5, 6일 동안 저점을 깨고 영업일 6일 동안 깨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날도 장중에 내려왔다가 거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서의 하락 파동이 곧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얼마큼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나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나는 미국이 디폴트 사태로 뺄 줄 알았는데 뭐 디폴트가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 변이 가지고 변이건으로 빼는 거 보니까 빼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이 꼭대기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라 보면은 대략 50% 정도 빠지는 게 통상적이니까 이 정도 라인이죠. 그러면 2780 정도 2785 요 정도 떨어지고 이 밑에 1439 약 1440 포인트부터의 조정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얕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0.618 조정 같으면은 이 라인 2598이니까 대략 2600 포인트 절반 정도 들어온다 이러면은 2370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까지 빠지는 것이 지금 바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조정이 들어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저점이었죠. 내려오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면서 몇 주 동안 뭐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 주봉상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밤새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월요일날 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데 이게 돌파갭입니다. 돌파갭이 힘이 좀 세지요. 힘이 세니까 여기서부터의 길이만큼 떨어진다. 또는 여기 이 길이의 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볼 때 이 정도 라인 2600 라인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주봉으로 볼 때. 그래 볼 수도 있지만은 글쎄 여기까지 빠질까? 빠지면 초토화가 되는데 초토화가 되는 그런 사단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써먹는 게 바이러스 변이잖아요. 바이러스도 이만큼 빠졌거든요. 이만큼. 바이러스 변이 한번 써먹은 거 가지고 이만큼 빠진다?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고 또 다른 악재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악재에 의해서 뭐 더 떨어진다 이러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더 떨어지면은 시장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급격한 조정은 그 우리나라 주가 역사상 거의 몇 번 없는 조정이거든요. 이런 급격한 조정은 뭐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없어 보이는 조정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IMF 때가 가장 많이 빠졌지요. IMF 때 빠져도 이 정도 낙폭으로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때도 시간을 두고 떨어졌지 저렇게 뭐 한 달 사이에 툭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도 거의 뭐 개인들은 초죽음 상태가 돼 있죠. 그래가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이 더 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투매가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그 투매를 쭉 받아먹고, 외국인들이라는 게 메이저 세력이니까 투매를 쭉 받아먹고 다음 주에 받아먹고 밀어 올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연기금이 계속 팔다가 이제 매수세로 가담해 가지고 시장을 밀어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지가 어디쯤까지 될까? 뭐 전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정도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일봉에서 볼 때. 그리고 요 120일 120주죠. 120주선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주봉에서는 보입니다. 일봉 주봉에서는 그래 보입니다. 다음에 그 주봉에서 볼 때는 120주선이나 전고점 정도, 그러니까 2600 라인 정도까지 빠지면 최대한이다 보이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750이죠. 그러니까 2750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많겠다. 많이 빠지면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빠지면. 그리고 반등이 올라올 거다. 월봉이 다른 봉들보다는 좀 더 정확하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다 친다면은 대략 중간 정도면은 요 정도 라인이 되겠네요. 요 정도 2780, 2750, 대략 한 2800 전후, 2800 전후까지만 각오하면은 이번 하락은 거의 끝이 나지 않을까 하고 대략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매까지 다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메이저 세력들이. 뭐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내 눈에는. 내가 주식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자꾸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쪽으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주식과 연계해서 읽으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래서 내가 벌써 뭐 열흘 보름 전에 이런 폭락을 얘긴 했지요. 많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적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쌍봉까지도 얘기했는데, 이 코스피만 쌍봉을 치지 않고 주식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을 못 잡아낸 것 같습니다. 하락의 징후들이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못 잡아냈고, 뭐 이날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시가의 추세 시작했다가 밀어 올렸다가 뺄 때 이거는 하방이다 하고 뭐 확실히 알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이제 위쪽 방향만 주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시장의 항방 위주로 얘기하는 게, 영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추세를 본다면은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추세를 볼 때 이 선은 2900선쯤 되는데, 이거는 일단 야간에 뚫렸습니다. 이 저점도 다 뚫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간 시세가 377.65포인트죠. 선물로 바라볼 때 대략 2880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왔고 갭 돌파를 하고 이거는 추세마저도 뚫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추세선을 너무 높이 잡았나 모르겠는데, 좀 더 내리면은 뭐 이 추세선 뭐 비슷하게 걸릴 수도 있겠지요. 2880 같으면은 비슷하게 걸리겠지요. 근데 내가 추세를 갖다가 좀 높이 잡았습니다. 높이 잡아서 뭐 요런 형태로 되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게 뭐 정신건강에 좋아 보여서 좀 위로 올려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추세와 저점을 다 깨고 내일 월요일입니다. 영업일 내일 시작하면은
깨고 돌파 갭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내려갔다가 반등이 들어올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투매를 안 받아먹을 이유가 없지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빼면은 뭐 투매들이 쏟아져 놓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상방 시그널을 주더니 옵션 만기일날 1000억이 채 안 되는 925억을 팔면서 하방으로 보였고 그 다음날 2배 1800억을 팔면서 이런 긴 장대 연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거나 언젠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찍고 투매 물량을 쭉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ABC 하락 ABC가 다음 주 중에 끝이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뭐 그래 된다면 내 예상하고는 조금 달라지겠지요. 나는 12월 초순에 미국 디폴트권으로 하지 않을까, 또는 그 중국의 부동산권 그런 걸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게 중동이라 해야 되나, 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쪽에 분쟁으로 끌어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델타 변이에서 또 다른 뭐 이상한 변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홍콩에 한 명 감염됐다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감염돼 온 사람이 한 명을 감염시켰는데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는데 핑계거리가 좀 약하다. 더 강한 핑계거리를 넣어가지고 더 밑으로 뺄 거냐, 아니면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지금 시장을 멘붕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빨아먹고 그 다음에 연말 랠리를 만들어낼 거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바닥을 칠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러면 12월 마감은 위쪽으로 끝이 날 거냐 아래쪽으로 끝이 날 거냐 볼 때 어쩌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연말 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남았고 뭐 미국도 남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둘째 주 목요일이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니까 어쨌거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동안에 밑으로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턴을 내가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뭐 지금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좀 전에 일봉에서 볼 때, 주봉에서 볼 때, 월봉에서 볼 때 말씀드린 그 어둠의쯤이 될 것 같아 하는 부분이고, 그나마 양호한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이 사고 있다는 거는 결국 요래 사다가 이 쪼매밖에 안 팔았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요 떨어질 때 조금만 더 팔면은 많이 떨어지겠죠. 투매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투매를 쭉 빨아먹고 위로 올렸다가 다시 팔면서 실탄을 만들어 가지고 쭉 빼면은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윗방향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볼 수 있고, 이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났느냐 끝이 나지 않았느냐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인데, 아마도 유동성 장세는 이걸로 끝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 하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미들 쭉 털어내고 실적 장세로서 윗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방어를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권리를 갖다가 멍청하게 인플레이션 뭐 이 조금 돈 벌자고 그 권리를 갖다가 넘길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떨어지고 나면은 반등이 들어올 거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상승을 한 것이 자, 이 3월을 바닥 찍고 3월 19일 바닥을 찍고 상승을 이 꼭대기가 6월 25일이니까 1년하고 3개월입니다. 15개월을 올라서니까 조정은 이거보다 통상적으로 더 길게 되겠지요. 급속한 조정이 아니고 이 기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긴 세월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6월 달부터 지금까지 11월까지 또는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하면은 대략 이거 올라간 거와 비슷하거나 좀 더 긴 시간의 조정이 끝나겠지요. 그리고 나서 실적 상세로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꽤나 많다. 그러면은 아마도 내년 언젠가에는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날 것이다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찝찝한 거는 그 누구야 저게 그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가 되었지요. 이 바이러스 사태도 코로나 사태도 맞췄고 또 그 천년두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견을 했지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참 잘하고 잘 맞춥니다. 예언을 하고 한 6개월 있으면 벌어지니 적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예언을 했으니까 천년두 뭐 코로나 이런 거는 뭐 감기에 불과하니까 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년두는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앓고 나서 100% 낫는다 하더라도 꼼보됩니다. 꼼보. 예전에 보면은 꼼보들이 많았거든요. 동네에 한 명, 두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두렵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아마 한 50대 이상들은 거의 99.9%다 예방이 되어 있을 것이고, 뭐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방이 안 돼 있으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제발 틀리기를 바랄 뿐인데 맞게 된다면은 또한 6개월 후쯤에 천년두가 전 세계에 창궐할 수도 있다. 창궐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천년두가 창궐하면은 아마도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가능하면은 다 팔아라 그랬고 90% 이상 파시라 그랬고 여기서 요 반등 올라올 때 정 사고 싶은 사람은 50% 이하로만 사고 나머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주식을 분할 매수해 가지고 현금으로서 또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현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잘 보시고 그동안 봐왔던 우량주가 많이 떨어지면은 적당한 가격에 분할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